안녕하세요, 한림농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림농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존 전정에 관련해서는 많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정의 아주 기본적인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길 잘랐을 경우에 새싹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나무는 가지가 나가는 요 가지 바로 밑에 이렇게 내년에 싹이 나올 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은 내년에는 새싹이 이렇게 해서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한 마디를 더 잘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년에 새싹은 밑에서 나와서 방향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정을 할 때는 내가 얘를 잘라서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생각을 하고 잘라주면 좋아요. 제가 여기를 잘랐을 경우에는 내년에 싹은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하지만 한 마디를 더해서 여기를 자를 경우에는 내년에 새 가지는 밑으로 향하게 돼요. 자, 이 가지인 경우에는 작년 2019년도에 이만큼 가지가 자랐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 있는 가지들이랑 경합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밑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이 높이가 사람 신장 봤을 경우에 한 1m 한 10 정도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마디, 두 마디에서 이쪽 가지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 부딪히는데, 현재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자르고 또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이쪽으로 가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추나무는 위로 크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가지의 굵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직립해 있는 위로 갖는 게 가지가 더 굵어요. 가지가 굵다는 것은 이쪽으로 세력이 많이 몰린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지는 굵어지지만 꽃이 피는 거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돼요. 대추나무라든지 모든 나무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휘어서 수평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지의 세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꽃이 많이 오게 됩니다. 즉, 내가 전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봤을 경우에 이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은 이 가지는 굵어요. 되게 굵은 대신에 이 가지는 가늘죠. 일반인이 보기에는 굵은 이 가지가 훨씬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를 달고 대추를 수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가지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수영을 만들어진 이런 가지들이 훨씬 좋아요. 올라와 있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햇빛도 이렇게 차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가지가 뭐 농약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가지들은 제거를 하시면은, 자, 얘가 있을 때랑 얘가 없을 때랑 안쪽에 많은 공간을 허용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람도 잘 통하게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비워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무 자르는 걸 보면은, 자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짝 붙여서 자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길게 자르는 게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서 약 한 1cm 정도만 여유를 두시고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바짝 붙이게 되면은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기 수분이 마르면서 요만큼 약 한 0.5에서 0.6cm 정도 나무가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붙이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시는 게 훨씬 좋고요. 반대로 이렇게 1cm 이상 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죽은 가지가 돼요. 죽은 가지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면은 나중에 나무 정리를 할 때 부딪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이쪽으로 가지를 뺀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1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전정을 하는
지는 가위를 이렇게 수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이세요. 자르면은 약간 요 정도 공간이 비어요. 전정 가위 각도를 약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두게 되면은 자를 경우에는 항상 요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가지는 이렇게 전정을 해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 가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전하다 보면 밖으로 나와 있는 가지가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자체가 다른 나무들은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을 향하게 되죠. 안쪽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95% 이상은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가지들은 톱을 이용해서 잘라 주시면 좋아요. 잘라 주셔서 이렇게 중간 부분은 비워두고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면 좋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 나무랑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이쪽 나무랑도 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나무 자체가 중간에서 다른 나무에 비해 가지가 굵기가 굵다는 것은 이쪽으로 힘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가지를 살려두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가지들이 전반적으로 세력을 잃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붙여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가지 역시 보면은 마찬가지죠. 이 가지와 이 가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르는데, 자, 톱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톱은 한쪽 방향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즉, 밀 때는 힘을 안 줘요. 당길 때 힘을 줍니다. 또 밀 때는 힘을 빼고 당길 때 힘을 주면은 보다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톱질을 할 때는 내가 자르는 가지를 항상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대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시가 있죠. 그래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를 때는 반동으로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자를 때는 이렇게 부분 잡아서 다 자르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꼭 내가 내 손에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잘 나왔고 양옆으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네 가지 방향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했을 경우에 반드시 필요 없는 가지는 이 가지겠죠. 얘는 현재 중심하고 방향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즉 내가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나무는 방향 이쪽으로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잘못 전정이 되겠죠. 즉 나무가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빠지면은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잘라 주느냐. 얘 같은 경우 일로 가면 이쪽에 부딪히고 일로 가면 이쪽에 부딪혀요. 그러면 남은 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즉 이 가지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정에 잡는 포인트가 이제 자르기 전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나무를 잘라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정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눈이 나오는 시기가 많이 당겨질 것 같은데요. 전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작년보다는 짧다는 겁니다. 이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보통 4월 초에 이제 눈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아마 그게 한 3월 하순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싹을 틔운다는 것은 이제 활동할 준비를 한 시점이고, 그 시점에 전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무에 좋지가 않습니다. 전정을 안 하신 농가분들이 계신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전정하셔서 올해도 풍년의 농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한림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